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원격 수업 제 16강입니다. 15강, 16강 연속으로 지금 녹화 중인데요. 자, 오늘도 어쨌든 16강도 오늘의 성어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성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일을 하여 놓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 스스로 부족하다고, 난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자격지심. 자, 두 번째, 자기 줄로 자기 스스로를 묶는다. 자기의 언행 때문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줄이죠. 줄은 도구,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뭔가를 했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언행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치면 언행인데 스스로를 구속이라면 오히려 얽어매이게, 자기를 오히려 더 가두는 게 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 자승자박. 승자는 줄 승자고 박은 묶는다, 억박하다, 구속하다. 자, 자승, 자기 스스로의 줄로 스스로를 묶는다. 자승자박. 3번, 자기가 속한 편, 자기가 속한 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이나 내부적인 다툼 있죠. 내부 갈등, 다툼이나 갈등, 아니면 뭐 혼란스러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말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적의 적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랑 싸워야 될 적인데 그 군막 뭐 서로 뭐 장수들끼리 다툰다든지, 네가 하니 내가 하니, 군사들이 막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4번, 장시성 가진 집안의 세 번째 아들과 이시성을 가진 집안의 넷째 아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통 사람. 그러면 장시성을 가진 집안의 세 번째 아들, 장삼. 그 다음에 이시성 가진 집안의 넷째 아들, 이상. 장씨, 이씨는 이제 중국에서는 장씨가 이제 흔하니까 장씨. 우리나라는 김씨가 제일 흔하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런 순서, 정씨, 이런 순서입니다. 자, 5번,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듦. 이건 뭡니까? 우리 원격 수업 4강 페이지로 하면 3쪽 4강에 나왔던 겁니다. 그 안영복 선생님 얘기할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5번 여기 조금 밑에 적습니다. 적반 뭡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었다. 몽둥이를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듦. 몽둥이를 맴. 자, 뜻이 뭐라고 했죠?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조금 다른데 도리어 잘한 사람이라고 적어볼게요.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 아니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씁니다.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입장이 뒤바뀌었다 하면 뭐 적반하장 말고 뭐 주객전도 객반이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추가로 적어줬었죠. 근데 주객전도는 밑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문장을 이제 맞춰봅니다. 1번,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의 성어는 위에 나온 거는 장삼이사였고, 장삼이사가 나왔죠, 위에. 그죠?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는데 감남을려라는 성어를 우리 배웠었죠. 언제 배웠습니까? 원격 수업 12강 할 때 감남을려. 자, 그러면 두 개는 이미 배웠고, 지금 그 외에 배우지 않은 것들이 필부, 초동급부, 우부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남선녀도 요즘은 의미가 더 확장돼서 예쁘고 참한 젊은 남녀를
라는 뜻으로 많이 쓰지만 기본 뜻은 불교에서 쓰는 선남, 선녀는 보통 사람이란 뜻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부, 감나물려, 초등부, 필부, 장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남, 선녀까지 하면 6개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번. 아니, 뭐도 유분수지? 뭐 하면 됩니까? 적반하장이겠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잘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친다. 입장이 잘못된 거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이럴 때 적반하장. 3번. 자네는 꾀를 너무 많이 부린 것 같네. 이게 뭐예요? 결국 뭐가 돼버렸다? 머리를 너무 쓰다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됐다.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얽매이게 했다. 자승자박. 4번. 적진에서 뭐가 일어났다? 자중질환. 그죠?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첩보. 근데 이제 전쟁 이야기 같은 역사 기록 이런 걸 살펴보면 일부러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처럼 일부러 이제 뭐 중요한 인물을 매를 잔뜩 쳐서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있죠. 자, 5번.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 뭐도 심하다? 네, 1번 들어가면 되겠죠. 자격지심.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생활 33번을 활용해서 역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묶음은 34번 성어. 1번. 절차 탕마. 절차 탕마는 모두 자르고 갈고 쪼고 또 곱게 다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 인격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실력 이런 것도 갈고 닦아야지 이제 성숙해지고 실력이 좋아지고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마치 불순물이 잔뜩 포함되어 있는 옥돌, 보물 같은 거. 아무리 귀한 보물도 그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으면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돌하고 똑같은 가치 없는 게 돼버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갈고 닦아야 한다. 평생을 두고. 그래야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니까 부자로 살기보다는 훌륭한 인격체로 사는 것이 훨씬 낫죠. 마음도 행복하고. 2번.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까? 아침에 3개, 조3. 저녁에 4개, 모4. 그러면 아침 조자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저녁 그러면 보통 우리 석식 그러잖아. 저녁 먹는 거를. 자, 근데 모자는 저물 모자입니다. 해가 저물 때 그 저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있죠. 간사한 꾀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농락하는 거죠. 갖고 논다. 이야기에 보면 원숭이를 키우는, 말하자면 사육하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 저자,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원숭이 저자를 쓰는 거죠.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키웠는데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매일 먹이를, 어떤 데는 도토리 이렇게 돼 있는데 먹이를 10개씩 주던 거를 7개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7개로 줄이는 것은 분명해요. 무조건.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10개 주던 걸 7개 주면 원숭이들이 싫어할 거니까 어떤 꾀를 썼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데 원숭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먹이를 줄여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한 거죠. 원숭이들이 싫어요 했겠죠.
꾀꾀거렸겠죠. 원숭이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얘기를 하죠.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니 좋다. 아침에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 이렇게 한 거죠. 우선은 3개를 안 주고 4개를 준다고 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먼저 3개 주던 걸 4개 준다는 소리만 먼저 듣고 좋아요 그럽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말만 바꿨을 뿐인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큰 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원숭이들이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삼모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원숭이 같이 원숭이가 이 이야기 속에 원숭이처럼 뭐 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럼 선생님은 아주 월등한 지식이나 사고력을 갖고 있다.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왜 이게 거짓말인지 속임수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간혹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조삼모사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시험 범위 정할 때. 극히 드문 일인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선생님이 암만 생각해봐도 이번 시험은 5과까지 진도야. 5과까지 시험을 치는 게 적당해요. 문제 내기도 좋고 자 적당합니다. 근데 5과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6과까지입니다 하는 거죠. 학생들이 와 5과까지도 안 되는데 6과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래서요. 안 돼, 다 결정한 거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시험 범위를 5과까지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와 좋아요 하는 거죠. 원숭이들처럼. 이렇게 하면 조삼모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똑똑한 학생이 원래 5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없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약에 해버렸다면 그거는 조삼모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리석어야 됩니다. 이게 조삼모사를 하려면 3번 갈게요. 이제 좀 빨리 합시다.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우리 속담처럼 쓰는 말 아닙니까? 한자 그대로 조족 세 발의 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피 혈자가 있죠. 그래서 세 발은 다 작고 갸냘프죠. 그래서 하찮다, 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4번 적어볼게요. 좌정 관천 좌정관천. 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앉았다 정 우물에 우물 속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관천 하늘을 본다.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그래서 풀이 뒤에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 라는 말이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를 한자성어로 만들면 정저지화예요. 이게 속담을 성어로 만든 한역 속담인 거죠. 정저지화. 자, 우물 아래에서 아래에 있는 개구리 와자. 개구리 이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물 속에 있어서 하늘 올려다 봅니다. 맑은 하늘이 보여요. 아 오늘은 정말 하늘이 쾌청하구나. 근데 하늘을 보이는 요만큼의 하늘은 그랬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을 수도 있죠. 반대의 경우 구름이 잔뜩 끼어 보여요. 와 오늘 비 오겠는데 눈이 내리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주변은 대부분 맑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의 날씨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좌정관천, 식견 아니면 견문. 식견, 견문이 매우 좁다. 자, 좌정관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히고 많이 경험하면 되는 거죠. 많이 듣고. 그래서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기 책상에만 앉아서 나는 이 능력을 언젠가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식견을 키우고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할수록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면 좋겠죠. 5번 주인과 손님이 바뀜. 아까 전에 적반하장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거. 자, 이게 주객 전도. 주인과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다. 그래서 입장 처지나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경중은 뭡니까? 가볍고 무겁다니까 일의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게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주객전도. 자,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1번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만행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그저 별거 아니다. 조족지혈. 그죠? 조족지혈. 2번 어려서부터 공부와 성적에만 골몰하고 문화와 자연을 즐기지 못한다면 뭐가 됩니까? 공부만 죽자사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해요. 창의적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밖에 안 했으니까 혼자 뭔가를 막 주도해 본다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자연을 즐기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 제일 좋죠. 뭐가 될 수 있다? 좌정관천. 자, 좌정관천. 자, 3번입니다. 국민의 학력,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을 모르고 국민들은 많이 이제 똑똑해지고 정치 성향이나 이런 식견이 넓어지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조삼모사죠. 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지 생각하고 아무 때나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4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 혹은 군자라 불릴 만한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뭘 합니까? 절차탁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인이 된다, 군자가 된다, 훌륭한 인물이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꾸준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경험해서 되는 거죠. 5번 자네는 일의 중요성을 잘 살피는 안목을 길러야겠네. 업무에도 뭐가 생길 수 있다? 주객전도. 순서를 잘 봐야 된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문장 한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성어 됐습니까? 자, 마지막 5개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5개 성어입니다. 1번 많은 사람의 입은 뭐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그 입을 다 막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막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 많은 입, 중구, 무리 중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같죠.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방은 막다, 막는다. 방어, 방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막기 어렵다. 난방, 중구난방. 중구난방을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난방은 그게 아니라 그대로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얘기를 하고 하면 그러면 훌륭한 건의를 여러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1명, 2명의 건의는 묵살할 수 있지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그걸 막지 못하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중구난방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2번 저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안다. 지피지기 들어봤죠? 지피지기인데 자, 지피지기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은 원래 원전에는 고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말. 그럼 실제로 있는 말은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불태.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 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자, 카메라 다시 잠시만요.
자, 위태롭지 않다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없어요. 그건 잘못 전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사람이 할 수 있는 빈칸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이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 신한테 맡긴다. 자, 이때 쓰는 말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진, 다 했다. 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진, 인사. 그 다음에 기다려, 대기한다. 들어봤죠? 기다릴 대자. 뭐를 기다린다?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자, 4번.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실수. 자, 그러면 한자 뜻이 앞에 보면 려자가 려자면 생각, 고려한다, 뭐 사려 깊다 할 때 사려, 고려할 때 려자, 생각 려자입니다. 실자는 화살 시자처럼 보이지만 획이 위로 쭉 올라와 있죠. 위에. 그러면 실수라고 할 때 일을 실자입니다. 일타, 실수. 아무리 현명한 사람 1000번을 생각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뭐 10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중에 5번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실수하거나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되게 큰 산처럼 보이잖아요. 다 아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부모님이 나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나보다 건강하지 않구나, 이제 곧 늙으시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점 이제 실수가 많아지실 거예요. 선생님도 그것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게 많구나, 나이가 드시니까 실수도 많아지시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시고. 그럼 선생님 자녀들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느끼겠죠. 선생님도 수업은 점점 많이 해서 약간 능숙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말이 자꾸 헛나오는 실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그랬는지 몰라요. 엉뚱하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고 특히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천려일실, 좋은 성어죠. 좀 어렵지만. 5번입니다. 천인공로,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는 성낼 노자입니다. 성내다. 이게 분노할 때 노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분노함, 뭐 성냄, 화냄 다 됩니다. 자, 마지막 5개 이제 문장으로 맞춰봅시다. 첫 번째 1번. 뭐라는 말도 있으니 혹여 빠진 부분이 발견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게. 1000번을 생각해도 한번 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천여일실. 그래, 읽을 때는 천여일실, 쓸 때는 천여일실이라고 말하면서 써야 이제 음이 틀리지 않죠. 저걸 원래 이제 맞춤법대로 읽으면 천여일실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천인데. 그러니까 읽을 때랑 쓸 때랑은 선생님도 말할 때 쓰기를 가르쳐야 될 때는 맞춤법에 안 맞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2번. 감독관이 나가자 긴장감이 풀린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더라? 중구난방으로 떠들더라. 여러 사람의 입은 맞기 어렵다. 뭐 아주 훌륭한 예시 문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3번. 각 지역의 상황 보고서가 집계되자, 집계를 다 하고 보니까 이 일본 일제강점기 때 그들의 만행이 드러나더라는 것이. 그렇죠? 함부로 문서에 손대서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도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잔인한
행위들 뭐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기록 안 된 게 더 많을 테니까.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뭐죠? 천인공로.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4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우리는 노력을 다했다. 자, 진인사 대천명. 되나요? 자, 4번 됐고 5번 마지막입니다. 작전을 짜기 전에 상대의 선수 구성부터 알아봐야지. 뭐 게임할 때 누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누가 슛을 잘 쏘는지, 누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적을 안다. 저 피자가 저 상대방이랬죠. 그 다음에 지기 나기자 나를 알지자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저를 알고 나를 알고. 자, 성어 문장 또 5개 5개 성어 중에 하나 골라서 문장 하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 자, 오늘도 16강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이라 또 뭐 간단하게 하고 싶고 하지만 성어는 많이 보고 싶고 선생님도 지금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2시간을 우선 해봤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알려주면 선생님 수업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